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연쇄 책임 패턴, 영어로는 Chain of Responsibility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이 생소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까지 배운 거의 연장선일 뿐입니다. 자, 먼저 이전에 배웠던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프록시 패턴을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My HTTP 클라이언트는 HTTP를 주고받는 그 역할을 해주는 그 책임을 가지고 있는 클래스이고요. 요 캐시 HTTP 클라이언트는 뭐냐면은 캐싱만 관련된 이제 역할을 가지고 있는 클래스인 것이죠. 자,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뭐 로깅을 해주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를 추가로 넣어보겠습니다. 연쇄적으로 추가해 보는 거죠. 자, 그 먼저 패키지를 chain이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아요. 여기 이제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자, 복사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추가로 이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거는 캐시도 해주고 HTTP에다가 캐시를 이렇게 감싸주는데 추가적으로 로깅도 추가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하나 더 만들면 되겠죠. 로그 HTTP 클라이언트 라고 해주고 implement에 HTTP 클라이언트를 해주면은 이제 여기서 오버라이드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얘는 똑같이 캐시 HTTP 클라이언트하고 똑같습니다. 모양이 이제 타겟을 가져야 되고요. 타겟을 이제 생성자에서 주입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오버라이드 한 곳에서 이제 요 소유하고 있는 것을 이제 리퀘스트를 보내줘야 되는 겁니다. 이제 캐시 역할이 아니고 딴 걸 할 뿐이죠. 그래서 똑같이 얘를 가지고 얘를 소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생성자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타겟점 리퀘스트를 보내주면은 이렇게 해주면은 얘는 이제 로그 역할을 해주진 않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제 바이패스 해주는 프록시 하나 더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앱 입장에서는 이제 마저 해볼까요? 자, 해주고 그 다음에 로그로 남게 되니까 처음에 먼저 로그.info 해서 리퀘스트 1 리퀘스트 이렇게 할게요. request url 해주고 url 해주고 그 다음에 시간을 적어볼게요. local date time start time 는 new local date time date time 왜 이상하지? new가 아니죠. local date time now 해서 현재 시간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요걸 실제 HTTP 요청을 보낸 다음에 요게 리스판스가 오는데 얘를 리턴을 할 거긴 할 건데 그 전에 로깅을 다시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리턴이 왔고 리스판스는 이거다. 그리고 시간을 D시간을 엔드타임으로 엔드타임을 해서 시간을 이제 그리고 일랩스드 타임은 이렇게 ms 해주고 엔드 타임에서 스타트 타임을 빼면 되겠죠. 그러면은 소요 시간이 차이가 나오는 거니까 빨간색으로 왜 뜰까요? 이렇게 해야 된다. 네네. 이 로컬 데이트 타임을 쓰니까 좀 그러네요. 자, 다시 이걸 뭐 이제 이걸 갖고도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system.current time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롱에다가 start time 똑같이 여기는 end time 해주고 여기서 이제 end time에서 start time을 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이 로그 HTTP 클라이언트라는 것은 시간을 이제 이거
요게 알맹인 거죠. 타겟을 리퀘스트 보내는 요게 실제 하는 일인 것이고, 요거 위아래에다가 이렇게 시작 시점에 시간을 적어주고, 그 다음에 URL을 찍고, 그 다음에 로그를 찍고, 그 다음에 끝났을 때 시간을 가져온 다음에 그 끝 시간과 시작 시간의 차이를 화면에 표시해주고 로깅을 해주는 요런 역할 그러니까 책임을 가지고 있는 클래스입니다. 자,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쪽에서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이제 얘는 HTTP 클라이언트 타겟 2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클라이언트는 new 로그 HTTP 클라이언트의 타겟 2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러면은 이제 감싸는데 이제 이쪽 어플리케이션 쪽에서는 클라이언트 땅에서는 요 클라이언트를 쓰기 때문에 실제로는 제일 먼저 닫는 게 로그 쪽이고 그 다음에 캐시를 타고 그 다음에 실제 HTTP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그 쪽 책임을 해주는 클래스, 그 다음에 캐시 책임을 해주는 클래스, 그 다음에 실제 HTTP 책임을 가지고 있는 클래스에다가 이렇게 연쇄적으로 착착착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쇄 책임 패턴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뭔가 이제 기존 거를 건드리지 않고 새로운 거를 이렇게 덧붙여 주는 건데 이렇게 연쇄적으로 덧붙여 준다. 어떻게 덧붙여 주냐면은 구현상으로는 이렇게 그 프록시 패턴을 이용해서 이제 계속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준 얘가 이걸 좀 더 이제 한 줄로 적는다면 이렇게 되겠죠. HTTP 클라이언트 CLIENT는 요거는 주석으로 처리하고 이렇게 되겠죠. 뭐 굳이 한 줄로 연쇄적으로 좀 더 표시하자 치면은 이렇게 해주고 new cache client new my HTTP 핸들러의 핸들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new 안에 또 new 안에 또 new 안에 해서 이렇게 요거를 가지고 있는 요거를 가지고 있는 다시 요거가 요거 같은 말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컴포넌트를 살려야 되겠고 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 해야겠네. 자, 여기 보시면은 헷갈려요. 이게 로그 HTTP에서 제일 먼저 타는 게 로그, 그 다음에 캐시, 그 다음에 HTTP거든요. 그러니까 로그가 항상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1, 2 하고 이제 해주고 여기 보기 좀 어렵네요. 좀 더 예쁘게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 리스판스 DTO는 찍지 않겠습니다. 이게 너무 복잡하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재구동을 시키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제일 처음에 먼저 로그를 타기 때문에 1 리퀘스트 그 다음에 가고 리퀘스트 처음에 여기서 요거 한번 찍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넘어가죠. 여기서는 이제 캐시 쪽에 넘어가겠죠. 근데 캐시 쪽에서도 여기 보니까 처음에 캐시가 없으니까 이제 HTTP 진짜 마이 HTTP 클라이언트까지 넘어가겠죠. 그래서 실제 리퀘스트 날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이제 리턴 돼서 다시 리턴 되면은 여기가 오겠죠. 다시 로그에 있는 요 뒤쪽에 있게 되겠죠. 그래서 뒤쪽에 있게 나오고 일랩스 타임에는 아이고 또 잘못했네. 이거 요걸 빼야 되는데 네 자꾸 다시 자 이렇게 보내고 응답에 이렇게 330ml가 걸렸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해주고 이제 리스판스 찍어준 것이고 이제 두 번째 리퀘스트에서는 여기 리퀘스트에서는 이제 캐시는 이제 캐시 타서 이제 진짜 캐시 거 타기 때문에 여기 안 타겠죠. 그래서 1번 리퀘스트 보내고 그 다음에 캐시 탔기 때문에 그 실제 마이 HTTP 클라이언트 쪽에 있는 로그는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리턴돼서 이렇게 0mm 금방 끝났으니까 나오는 것이고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넣어볼까요? 자, 얘는 필터 HTTP 클라이언트입니다.
자, 얘는 implement에 http 클라이언트 해주고, 똑같이, 아이고 여기 오타가 있네요. http 클라이언트이고, 얘는 필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주는 건데 어쨌든 소유를 해야 되니까 기존하고 똑같이 요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 복사할까요? 여기 생성자까지. 자, 이렇게 가지고 있고, 자,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원래는 자, target.request의 URL 이렇게 해주는 건데,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만약에 이 URL이 이제 바뀌었어요. 뭐냐면은 HTTP로 하면 안 되고 HTTPS만 된다. 그러니까 HTTP일 때는 입셉션을 던져버리거나 뭔가 따르게 한다. 요런 정책이 필요했고, 그런 거를 이제 그런 책임을 해주는 클래스가 이 필터 HTTP 클라이언트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URL.contains 해서 HTTPS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으면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 만약에 이게 없으면 이제 그냥 HTTP인 거죠. 그럴 때는 through new runtime exception 해서 이제 not supported HTTP use HTTPS instead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했으면은, 그리고 여기서는 또 감싸줘야 되겠죠. 얘를 new filter http 클라이언트에다가 얘를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책임의 연쇄가 계속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여기다가 로그 해주는 건데, 여기 필터 쪽에 타는 거죠. 이제 해서 이제 얘는 HTTPS일 때는 괜찮고, HTTPS가 아닌 때는 이제 익셉션이 발생하니까, 여기 HTTPS니까 잘 동작하겠죠, 지금은. 그래서 있으나마나 표가 안 나는 필터 HTTP 클라이언트가 되는 것인데, 익셉션이 딱히 없죠. 그렇지만 여기가 이제 HTTPS가 되는 순간 이제 아예 요청조차 날아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찍힌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not supported HTTP use HTTPS를 대신 써라, HTTPS 써라, 이렇게 필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책임의 연쇄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까지 자, 이렇게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봤는데 다 비슷하죠. 이제 상속 혹은 소유를 하는 것을 가지고서 이제 계속 프록시를 만들어내고, 템플릿 메서드를 만들어내고, 스트래터지를 만들어내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슷한데 거의 똑같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이름으로 일일이 자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그 상속과 소유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책임을 분리시키고, 이제 하나의 기존 코드를 계속 건드리지 않고 새로운 클래스를 추가하는데 이제 영향도가 없게 이제 독립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해서 쓰시면은 많이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다른 디자인 패턴들이 되게 많이 있지만은, 지금 보신 이 8가지 디자인 패턴이 되게 많이 흔히 쓰이고, 그리고 되게 직관적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똑같은 건데, 이제 이름을 똑같은 건데, 이제 보시면은 이제 뭐 전략 패턴이라든지 데코레이터 패턴, 그리고 이 프록시 패턴, 연쇄 책임 패턴, 이런 것들은 다시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데 조금 다른 개념이 조금 다르거나, 혹은 약간의 뭐 하여튼 거의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요렇게 이런 방법을 알고 있으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상 디자인 패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